고생은 아니고요. 네. 오늘 아침에 오니까 이렇게 제작진들 표정이 밝아 보이죠. 왠지 여유가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맨날 공장장이 저보고 악마니 대마왕이니 하는데 왜 제가 오고 공장장이 빠졌는데 제작진의 표정이 밝아 보일까? 왜 김은지 기자의 얼굴이 이렇게 오늘 아침에 빛날까? 아, 청취자분들에게 이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아쉬울 뿐입니다. 본격적으로 뉴스 들어갈게요. 네네. 아, 이게 참 이 김상조 지금 내정자를 두고 국민의당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있었습니다. 네. 이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아직 입장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7일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인사청문회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만약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엔 향후 국회 일정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도가 일단 민주당은 당연히 여권이니까 찬성을 하고 정의당도 같은 입장이긴 하고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아무래도 조금 각을 세우는 쪽으로 굳어졌는데 국민의당이 그 가운데 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로서. 예, 그렇죠. 이거를 뭐 행복한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나름대로의 당 내에서도 좀 눈치가 있을까요? 네, 어쨌거나 당 안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당 지도부와 정무위원들이 합동회의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 조금 이 정도면 괜찮은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또 개인 의견도 피력을 했는데 예, 지도부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부적격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당도 내부 사정 내지는 지금 국민의당이 아무래도 호남 지지율 같은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너무 나설 경우에는 또 역부도 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이세요? 당 내부에서도요. 박지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천정배 의원, 김성식 의원도 찬성 의견 개인적으로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의견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지난번에 이낙연 지사 통과했을 때도 사실 엉뚱하게 주호영 바른정당에서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른정당은 오히려 다 찬성을 했는데 국민의당에서 이게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냐. 혹시 이번에도 그런 뭐 엉뚱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 다음 뉴스로는 이 우리 군 차기 한국형 전투기 도입 사항과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좀 변경된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다시 감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감사 진행하고 있는데요. 재연장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차기 한국형 전투기라는 것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원래 다른 비행기를 검토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뀌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맥락이. 네, 흔히 FX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는 F-15SE 사일런트 이글이라고 해서 보잉사 전투기를 들어오기로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갑자기 아예 이것이 부결이 되면서요. 6년 동안 검토했던 게 2시간 반 만에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F-15SE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2시간 만에 김관진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고 국방부 장관이 개입을 하면서 갑자기 F-35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거를 바꾸려면 F-15SE 때처럼 충분히 재검토를 해서 그 여러 가지 후보들 중에 하나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덜컥 2시간 만에 아예 F-35로 바꿔버렸다. 이런 게 의혹인 거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중심이. 이제 몰아갔다라는 취지의 보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이것들까지 같이 감사하는 게 아니냐라고 네. JTBC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드 도입도 그렇고 차세대 전투기도 그렇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 지난번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또 참 놀라운 얘기도 하셨는데 그때 뭐였죠 그게? 네, 지난번에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뭐 전화 인터뷰이긴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면서 정윤회 씨와 그리고 김관진 현 안보실장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로키드 마틴과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사실 그건 어마어마한 의혹인 게 이건 방산비리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가 지금 로키드 마틴하고 실제로 체결한 게 2021년까지 한 12조 원 가량을 체결을 했다라는 건데 거기에 만약이라도 부정한 소지가 조금이라도 끼었다면 분명히 밝혀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사드. 그럼 이제 사드 얘기 좀 전에 했으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입장을 좀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한 국내법적 절차를 앞세워서 사드 배치 시기 조율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정우영 실장이 지난 1일에 미국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하게 하려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건데요. 사드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겠다 안 하겠다를 넘어서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밝혀왔던 게 이게 하더라도 제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이제 미국 측에 설명을 했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녀와서도요.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라고 하는데 예. 미국 쪽 입장은 이해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원래 올해 12월까지 미국 측하고 합의가 된 것도 올해 12월까지 배치를 한다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봤었을 때도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리고요. 우선 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의제를 조율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우영 실장이 미리 가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 쪽 입장에 대해서 미국은 이해한다라는 메시지를 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 건데 들어오는 것은 미국이 들여오더라도 결국에는 배치할지 말지 결정권은 또 한국에 있기 때문에 당시에 합의를 했더라도 어쨌거나 뭐 처음에 합의 자체가 12월이었으니까 그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절차를 거치는 게 조약상에도 위배되는 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민구 장관이 시조를 푸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에 대한 질문에요. 선문답식으로 답을 한 건데요.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로써 말이 많으니까 말을 안 하겠다. 예, 이거죠. 그렇죠. 그냥 입을 다물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 그렇습니다. 조선 영조 때 김천택이 펴낸 시조집 청구영언의 작자 미상으로 나온 시라고 합니다. 아니 뭐 정치인들이 사자성어 이렇게 가져다 쓰는 경우는 많이 들었는데 무슨 시조를 뭐 이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한 데 대해서 기자들이 계속해서 묻자요.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게 정우영 안보실장하고 얘기하다가 사드 추가 반입이 있었느냐 이것도 반입이냐 배치냐 가지고 그렇죠. 얘기를 많이 예.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 안보실장이 물어보니까 그런 게 있었냐라고 얘기를 반문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또 의사소통상 서로 오해였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예, 한 차례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더 추궁을 하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의사소통을 안 하시겠다. 예, 말을 피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까지 나셔서 특보가 갔다 온 상황이고 사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국민적인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켰습니까? 정리가 되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재인 정부의 윤곽이 지금 어느 정도 그 완성 단계에 이른 거죠? 이러면.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첫 고위 당정청 회의 열고 정부 조직에 관련해서 발표합니다. 기존의 17부 5처 16청 체제였는데 이것을 18부 4처 17청 체제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에서 독립시키는 대신에 국민안전처를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국민안전처라고 하는 게 지난번 이제 세월호와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만들어졌고 국민안전처에서는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통과라는 원래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총괄을 해서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난 사고 같은 데 대처를 하는데 잘 만들려고 한 게 효율적이지 못했다라는 판단을 내리셨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 쪽이 저 그 문재인 정부 쪽에서의 후속 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방점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안전과 관련해서는. 네, 행정자치부를 흡수시켜가지고요. 기존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자체적인 역할을 더 키워주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경찰청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가 이거는 이제 다시 존폐가 아니라 조금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렇죠. 오히려 나가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 입장인데 근데 이게 공약 후퇴라는 지적도 좀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게. 예,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겠다라는 게 원래 공약이었는데 예.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는 보류가 됐습니다. 그 보류의 배경은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봤었을 때도 산업통상과 관련 부분은 좀 따로 떼놓고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이번에 이렇게 비교적 소규모로 개각을 했다라는 것은 내년에 개헌 문제 같은 것도 좀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겠죠. 아무래도. 네, 크게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보입니다. 네. 또 하나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것 중에 지우기 작업이
들어간 게 있죠. 새마을 운동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와 코이카가 최근 빈곤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ODA 분야에서 새마을 운동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다가 보고도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개발도상국 농촌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새마을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인 바가 네.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찬성 반대 논란이 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적개발 원조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개발 원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 수준에 비춰봐서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뭐 별도로 하더라도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꾸 내보냈던 부분을 없애겠다 그런 네. 취지인 거죠.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부각시키려고 ODA 사업 이용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꽤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죠. 새 정부가요. 게다가 지금 뭐 제가 얼핏 떠오르는 게 당시에 베트남 같은 데는 새마을 사업 내지는 ODA 사업이라고 해놓고 사실상 이게 최순실 씨 자자손손 먹고 살기 운동 아니냐라는 식의 의혹도 제기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베트남도 그런 일환의 하나였죠 당시에. 네, 베트남도 있었고요. 미얀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얀마. 예, 760억 원짜리 국가 사업을 하려다가요 문제가 그렇죠.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현지에서도 타당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밀어붙였었고 그래서 혹시 미얀마 커피를 수입해 오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새마을을 지울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걸로 부정한 이익을 뭐 추구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고야 이게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 검찰이 이른바 돈봉투 주고받던 술자리에서 대통령이 감찰 지시까지 해서 검찰 개혁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감찰이 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요. 네, 돈봉투 만찬에 참석했던 노승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지난달 말 대검에 접수된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서 이것을 자신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조사 일부에 배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배당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한겨레 신문이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때 만찬도 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법무부 간부하고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술을 같이 마시고 돈봉투 서로 나눠 갖는 바람에 문제가 된 건데 이번에는 그래서 그거를 감찰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다시 자기 식구들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번에는 수사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검찰이 자신에게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 부서로 셀프 배당을 해서 이 수사조차도 셀프 수사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이제 저 노승건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으나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이게 정말로 이 뭐 지금 한겨레 단독 예, 기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글자 그대로 셀프 수사를 하려고 한 것이라면 이건 일종의 항명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감찰해서 수사로 이어진 건데 그걸 내 식구를 시켜서 나를 조사하겠다. 이 확인이 다시 한번 필요한 후속 취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네요. 예, 물론 노승공 차장 같은 경우에는요. 고민을 했지만 공안 사건이나 특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부에 배당했다라고는 하지만요. 검찰 내부에서는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데 배당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담당하는 부서가 내 밑에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했다라는. 그럼 법무부하고 그 서울중앙지검하고 술 먹은 것도 마찬가지네. 원래 담당하는 부서고 원래 아끼는 후배들이니까 술 먹은 거 당연하다는 얘기를 또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이것도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국정원 감찰을 좀 제대로 해보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한국일보의 아침 단독 기사인데요. 예. 국정원의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가 내정됐다라는 겁니다. 음, 감찰실장에 조남관 서울고검 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건데 감찰실장은 국정원 빅5 자리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중요한 자리라고 합니다. 원래 그 검찰하고 국정원도 서로 인적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는? 네, 지난번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긴 했었지만요. 감찰실장 자리에 검사가 오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 경우로 보이는데요. 예. 특히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 조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2000년 12월 달에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소속으로 조사 1과장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현 국정원에서 조사받다가 사망한 고 김최종길 서울대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의 의문사 사건을 맡고 나서요. 국정원이 개입해서 숨졌다라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인권 조사를 했던 검사가
이제 국정원의 실태를 감찰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는 건데 기대가 좀 되긴 합니다. 다음 뉴스는 이게 정유라 씨 지난주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또 한 번 국민들의 굉장히 큰 실망감을 안겨줬는데 재청구 한답니까? 네, 검찰에서 고민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데에 대해서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정 씨를 한두 차례 더 조사한 뒤에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인터뷰도 좀 예정돼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업무 방해하고 당시 뭐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까지만 한 게 문제가 아니었느냐 아니면 검찰이 너무 안심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홍준표 전 지사가 귀국을 했습니다. 어제 공항이 아주 성황이더라고요. 뭐 잔치나 벌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보니까. 네, 홍 전 지사가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데 함께하겠다면서 당권 도전 의사도 어제 숨기지 않았습니다. 홍 전 지사 귀국으로 제1야당의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인데요. 신친박으로 분류되는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당권 도전 의사 내비쳤고요. 또 친박 홍문종 의원도 홍 전 지사를 비판하면서 출마 의지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홍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1,000명 넘게 나오고 무슨 대통령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오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당내에 계파도 없으신 분 치고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나왔을까 싶기도 하고 밖에서 한 달 동안 SNS만 하신 줄 알았는데 국내 정치권과도 연결이 좀 돼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당권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김 기자는? 뭐 우선은 현재 자유한국당 자체가 유명한 인물들이 없다 보니까요. 홍 전 지사가 길을 쓰고 열심히 하게 되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을 굉장히 쓰고. 또 열심히 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홍 전 지사 지금 저기 판결도 대법원 판결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게 혹시라도 뒤집어지게 되면은 또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김 기자가 얘기한 그 열심히가 어떻게 보면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될 필요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는 촛불 집회 관련된 걸 준비해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집회 시위 참가자 수가 최근 10년간의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네. 또 불법 폭력 시위는 가장 적었다라고 합니다. 연유는 1,700만 명이 있었으나 폭력은 가장 적었다. 물론 촛불 시위 내내 뭐 청소도 깨끗하게 됐었고 시민 의식이나 이런 부분은 해외로도 보도가 되고 그랬던 기억이 새삼스럽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미 감사 진행하고 있는데요. 재연장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차기 한국형 전투기라는 것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원래 다른 비행기를 검토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뀌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맥락이. 네, 흔히 FX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는 F-15SE 사일런트 이글이라고 해서 보잉사 전투기를 들어오기로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아예 이것이 부결이 되면서요. 6년 동안 검토했던 게 2시간 반 만에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F-15SE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2시간 만에 김관진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고 국방부 장관이 개입을 하면서 갑자기 F-35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거를 바꾸려면 F-15SE 때처럼 충분히 재검토를 해서 그 여러 가지 후보들 중에 하나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엔 향후 국회 일정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도가 일단 민주당은 당연히 여권이니까 찬성을 하고 정의당도 같은 입장이긴 하고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아무래도 조금 각을 세우는 쪽으로 굳어졌는데 국민의당이 그 가운데 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로서. 예, 그렇죠. 이거를 뭐 행복한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나름대로의 당 내에서도 좀 눈치가 있을까요? 네, 어쨌거나 당 안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당 지도부와 정무위원들이 합동회의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 조금 이 정도면 괜찮은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또 개인 의견도 피력을 했는데 예, 지도부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부적격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당도 내부 사정 내지는 지금 국민의당이 아무래도 호남 지지율 같은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너무 나설 경우에는 또 역부도 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이세요? 당 내부에서도요. 박지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천정배 의원, 김성식 의원도 찬성 의견 개인적으로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의견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지난번에 이낙연 지사 통과했을 때도 사실
엉뚱하게 주호영 바른정당에서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른정당은 오히려 다 찬성을 했는데 국민의당에서 이게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냐. 혹시 이번에도 그런 뭐 엉뚱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다음 뉴스로는 이 우리 군 차기 한국형 전투기 도입 사항과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좀 변경된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다시 감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덜컥 2시간 만에 아예 F-35로 바꿔버렸다 이런 게 의혹인 거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중심이. 이제 몰아갔다라는 취지의 보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이것들까지 같이 감사하는 게 아니냐라고 네. JTBC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드 도입도 그렇고 차세대 전투기도 그렇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 지난번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또 참 놀라운 얘기도 하셨는데 그때 뭐였죠 그게? 네, 지난번에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뭐 전화 인터뷰이긴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면서 정윤회 씨와 그리고 김관진 현 안보실장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로키드 마틴과도 연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사실 그건 어마어마한 의혹인 게 이건 방산비리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가 지금 로키드 마틴하고 실제로 체결한 게 2021년까지 한 10. 아니 고생은 아니고요. 네, 오늘 아침에 오니까 이렇게 제작진들 표정이 밝아 보이죠. 왠지 여유가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맨날 공장장이 저보고 악마니 대마왕이니 하는데 왜 제가 오고 공장장이 빠졌는데 제작진의 표정이 밝아 보일까? 왜 김은지 기자의 얼굴이 이렇게 오늘 아침에 빛날까? 청취자분들에게 이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아쉬울 뿐입니다. 본격적으로 뉴스 들어갈게요. 네네. 이게 참 이 김상조 지금 내정자를 두고 국민의당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있었습니다. 네. 이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아직 입장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7일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인사청문회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만약